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이죠. 2025년 11월 7일에 저희가 미래경제의 청사진 하나를 여기서 공개했었습니다. 바로 A2A 경제.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가 알아서 경제를 굴리는 그 세상을 떠받치는 6단계 구조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저거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오늘이요. 그 분석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의 설계도였다는 걸 증명하는 정말로 땅이 흔들릴 만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회계사부터 소방관까지 인간의 모든 노동이 어떻게 월 450달러짜리 구독 서비스로 대체되는지 그 기계 경제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3개월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A2A 경제 6단계 스택. 로봇이라는 기계가 스스로 돈을 벌고 쓰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의 기술적, 경제적 층을 정리한 거였죠. 신원증명부터 시작해서 통신, 에너지, 머리를 쓰는 연산, 그리고 실제 몸체인 하드웨어,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이 6개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져야만 진짜 기계 경제가 열린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퍼즐의 정말 중요한 한 조각이 공식적으로 제자리를 딱 찾았습니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5일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기네 로봇들만을 위한 초저지연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봇들의 신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통신 속도가 좀 빨라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했던 6단계 스택의 두 번째 계층, 통신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신호탄이고요. 저희가 그려왔던 이 거대한 미래 경제 모델 전체가 정확했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6단계로 나눠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된 로봇의 신경 시스템. 두 번째, 로봇공학의 아주 오래된 저주였죠. 에너지와 열 문제. 세 번째, 그 저주를 푸는 완벽한 설계도, 4계층 분산 두뇌. 네 번째, 이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기계경제의 혈액순환 시스템. 다섯 번째, 월 450달러라는 이 충격적인 가격이 어떻게 인간의 노동을 끝내버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본가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된 로봇의 신경 시스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겠다는 이 프라이빗 5G망은요, 그냥 로봇끼리 통신이 좀 빨라진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로봇의 몸뚱아리랑 몸 바깥에 있는 거대한 외부 두뇌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신경망,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를 아예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저희가 3개월 전에 제시했던 A2A 스택에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딱 끼워 넣어 볼게요. 보세요. 이번 통신 계층에 현대보스턴 다이내믹스 프라이빗 5G가 정말 완벽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바로 5번 하드웨어, 그러니까 피규어 AI나 LG가 만드는 로봇의 몸체랑 4번 컴퓨팅, 즉 전 세계에 쫙 깔려있는 파이노드라는 분산된 뇌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다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미 1번 신원증명은 오픈마인드의 OM1이, 3번 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리고 6번 결제는 파이코인이랑 USDC가 각자 자기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번 통신망이 딱 채워지면서 그동안 따로 놀던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움직임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왜 로봇은 굳이 자기네를 몸 밖에 두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파트. 수십 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던 에너지와 열의 저주 때문입니다. 지금의 설계 방식으로는요, 로봇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악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 열, 무게의 죽음의 나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힘든 일을 하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겠죠. 동시에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온보드 AI, 그러니까 로봇 몸 안에 들어있는 두뇌는 고사양 게이밍 PC처럼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그럼 이 열을 식혀야 하니까 무거운 냉각팬이나 방열판을 달아야 하겠죠. 근데 이 냉각 시스템 무게 때문에 모터는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이건 또 더 많은 배터리 소모랑 발열로 이어집니다. 결국 로봇은 과열돼서 멈추거나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로봇이 진짜 쓸모 있어지려면 이 저주를 풀어야 하고요. 그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뇌를 몸 밖으로 꺼내버리는 겁니다. 이 죽음의 나선을 푸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심지어 생물학적인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사계층 분산 두뇌라는 청사진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인간의 신경계처럼 로봇의 생각과 반사신경을 역할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구조예요. 이 4계층 구조는 인간 신경 시스템의 효율성을 그대로 베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L1은 우리 몸의 척수나 손해처럼 기기 자체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사신경을 담당해요. L2 C상은 뇌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관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L3, 분산된 대뇌입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개인들의 컴퓨터로 이루어진 파이 네트워크가 책임지는 생각하는 뇌 부분이고요. 마지막 L4는 모든 로봇이 배운 걸 공유하는 중앙 피질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그 지독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L1, 즉 척수계층입니다. 이건 로봇 몸체 안에 내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는다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0.1mm 안에 결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생존에 직결된 반사신경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5G 네트워크가 끊겨도 이 기능은 혼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로봇의 물리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혁명적인 단계입니다. L3 분산되네. 저 사람 표정이 안 좋네. 좀 더 살살 부축해야겠다. 라든지 이건 우유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같은 복잡한 추론, 물체인식, 상황 판단 같은 건 전부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여러분 집 거실에 있는 컴퓨터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개의 개인 컴퓨터, 즉 파이노드로 보내져서 거기서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고 열나는 생각을 외부로 아웃소싱 해버리니까 로봇은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에너지와 열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봇의 뇌를 몸 밖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적인 혁신이 가능해졌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누가 자기 컴퓨터를 빌려주고 그 대가는 어떻게 받는데? 바로 네 번째 파트, 기계 경제의 혈액순환 시스템입니다. 이건 코인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정교한 멀티 토큰 시스템이 이 경제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의 피는요, 3가지 다른 통화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첫째, 연료 역할을 하는 파이코인입니다. 로봇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파이노드의 계산 능력을 빌릴 때마다 그 사용료로 파이노드 운영자에게 파이코인을 지불하는 거죠. 둘째, 데이터 임금인 로봇 토큰 /오로봇 토큰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내 삶의 경험 데이터를 제공해서 로봇을 가르쳐주면 그 대가로 로봇 토큰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에서 쓰는 결제 수단인 USDC입니다. 로봇이 충전소에서 전기를 사거나 부품을 살 때처럼 인간 경제랑 거래할 때는 이 안정적인 화폐를 사용해요. 이 3가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경제 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시작되는 지점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31402.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로봇 경제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로봇들이 외부에 분산된 뇌, 즉 파이노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디지털 포트 번호예요. 로봇은 이 31402 포트를 통해서 나 지금 생각이 필요해 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를 파이코인으로 지불하는 거죠. 이 포트가 바로 로봇 경제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기술적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봇은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살까요? 바로 X402 프로토콜 덕분입니다. 이건 결제가 필요합니다를 뜻하는 웹 표준인 HTTP 402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유료 도로를 지나가거나 전기 충전소에 딱 접속할 때 서버가 돈 내라는 의미로 402 신호를 보내면 로봇 지갑이 사람의 허락 없이도 즉시 USDC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 덕분에 로봇은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추상적인 기술과 경제 개념들이요, 이제 현실 세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파트, 바로 월 $450라는 이 숫자가
인간 노동의 가치 자체를 어떻게 끝장내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보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평균 약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간 노동의 가치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월 1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의 가격입니다. 월 4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 간병인 패키지에 한 달 구독료입니다. 1만 달러와 450달러. 이 압도적인 가격 차이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적 대격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가능하냐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월 450달러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약 250달러의 하드웨어 리스 비용. 비싸고 열 많이 나는 두뇌를 몸 밖에, 그러니까 파이노드에 뒀기 때문에 로봇 본체 가격이 그냥 자동차 한 대 값 정도로 싸져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둘째, 약 200달러의 케아의 월 구독료입니다. 이 구독료만 내면 로봇은 전 세계 모든 로봇들이 학습한 집단 지성에 접속해서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거죠. 사람처럼 지치거나 실수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게 간병인 얘기로 끝날까요? 천만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계나 법률 자문 같은 지적 노동부터 소방이나 경찰 같은 육체 노동까지 인간의 모든 직업이 이 모델을 따라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위험한 화재 현장에 인간 대신 로봇 소방관이 들어가고 가장 복잡한 세금 감사를 로봇 회계사가 처리합니다. 그 비용은 전부 다 월 450달러라는 구독료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노동 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까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부를 쌓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본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의 정의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새로운 시대의 부의 공식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가치는 당신의 시간과 기술, 즉 노동 그 자체였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부는 당신의 시간을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소유한 디지털 자산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의 컴퓨터가 로봇의 뇌조각이 되는 인프라 소유주가 되어서 로봇들의 연료인 파이코인을 벌거나 당신의 삶의 경험 자체가 로봇의 교과서가 되는 데이터 소유주가 되어서 데이터 임금인 로봇 토큰을 버는 거죠. 과거의 부가 땅 속에 묻힌 석유에서 나왔다면 이제 미래의 부는 바로 여러분의 파이노드가 31402 포트를 통해 처리하는 로봇들의 생각, 바로 그 자체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의 종말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탄생이 교차하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의 노동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되시겠습니까?